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과 우진교사가 있는데요. 공직선거법 위반 100만 원 지금 나오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뭐 지역 2년을 구형했는데 100만 원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100만 원 나와야죠. 100만 원 나와야만 434만 원 토해내고 그리고 이재명 모든 것이 날아가죠. 국회법과 정당법에 의해서 피해 선거권 날아가고 국회 날아가고 당대표 날아가고 전부 다 날아가야 맞죠. 자, 그런데 우진교사 이것이 또 세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소식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소식을 전하기 앞서서 강신업TV 구독자가 아니신 분께서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우진교사가 세게 나올 것 같다. 이거는 말이죠. 어떤 얘기냐면 유창훈 부장판사, 그러니까 이재명의 영장을 기각했던 유창훈마저도 우진교사 혐의는 인정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만큼 이거는 누가 봐도 유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3년을 갖다가 검찰에서 구형했습니다. 3년을 구형했다는 거 대단한 겁니다. 이 우진교사, 우진죄와 죄가 같은데요. 5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그런데 3년을 구형했다는 것은 아주 세게 구형했다는 얘기죠. 그만큼 질이 나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반성도 안 하고 있고 계속해서 검찰을 공격하고 있고 그러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김우영마저도 말이죠. 법관 주제라고 모욕을 하질 않나 여러 가지 상황이 이재명한테 불리합니다. 지금 검찰도 말이죠. 완전히 이재명에 대해서 덕을 품었고요. 판사들도 이재명에 대해서 저시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이준석이가 이런저런 어떤 뇌피셜을 작동시킵니다만은 어디서 들은 얘기가 있나요? 그래도 어쨌든 국회의원인데 모르겠습니다. 지 뇌피셜인지 아니면 어디서 조금이라도 힌트를 얻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준석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진교사는 세게 나올 것 같다. 우진교사가 세게 나올 것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이준석이는 말이죠. 100만 원 이하가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준석의 뇌피셜일 뿐입니다. 공직선거법도 역시 100만 원 이상이 당연히 나오겠죠. 하지만 우진교사가 세게 나올 것이다 라고 이준석까지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준석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준석이가 다른 건 못해도 말이죠. 언론 쪽, 조선일보 같은데 준석이하고 좀 친한 그런 기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준석이가 또 당대표를 국민의힘에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도 개혁신당의 당대표를 한 적이 있고 그리고 또 지금도 어쨌든 간에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주워듣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뇌피셜도 어느 정도 또 정치평론을 하면서 약간은 맞아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 우진교사는 특히 세게 나올 것 같다. 그럼 그렇게 어떻게 되느냐. 그 후에 엄청난 후폭풍이 불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1심에 불구하기 때문에 그 1심 갖고 이재명이가 눈이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이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1심만 나온다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엄청난 후폭풍이 불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후폭풍이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 1심은 다른 1심과 다릅니다. 이 1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1심에서 모든 증거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야말로 이재명이 여기다 사활을 걸었습니다. 변호사도 엄청나게 샀는데요. 돈도 많이 들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돈을 줬는지 아니면 다음에 공천을 주겠다고 했는지 아니면 다음에 내가 대통령 되면 내가 공천을 줄게 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여기 사활을 걸고 오랜 시간 동안 심리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죄가 나온다? 내지는 징역형이 나온다? 이걸 2심에서 바꿀 수 있다? 아닙니다. 못 바꿉니다. 거의 못 바꾼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권순일 바꿨잖아요. 그때하고 다릅니다. 그때는 돈 갖고 어떻게 했지만 지금은 사법부가 말이죠. 엄청나게 거기에 대해서 강경하게 나오고 있고 어딜 감히 돈 따위 갖고 말이야.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사법부도 바보가 아닌데 그렇게 돈 받고 저 권순일처럼 완전히 명예 잃고 바보 되는 거 봤는데 과연 그렇게 하겠습니까? 따라서 이제는 로비를 통해서 재판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제 이재명에게는 실형이 떨어지는 순간 1심에서 실형이 떨어지는 순간 2심도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많고 대부분도 역시 그렇게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재명이를 따르던 사람들이 바로 이 모래성처럼 흩어져 나갑니다. 특히 김민석 같은 애는 말이죠. 지금 수석 최고위원 하면서 이재명 딸랑이 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이 김민석을 싫어하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많답니다. 저거 어디서 굴러온 돌이야? 저거 뭐야? 이렇게 지금 김민석에 대해서 신뢰를 주는 그런 의원들이 많은데 막상 이제 이재명이가 유죄가 나오면 김민석이 신뢰를 주는 것도 김민석에 대한 신뢰로도 더
강해질 수 있고 그리고 김민석의 힘도 빠질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김민석인 김민석대로 뭘 할까요? 내가 이재명이가 이제 지금 1심에서 유죄를 받았으니까 내가 이재명 대신에 좀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또 이재명이도 야, 내가 김민석이를 대리인으로 내세워가지고서 수렴 청정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근데 다른 쪽에서 말이죠. 그러지 않아도 김민석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던 시나리오를 주던 그런 의원들이 이번 기회에 저 자식 저거 제거해버리고 뭐 이재명도 어차피 유죄된 마당에 민주당을 내가 장악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지금 뭐 민주당도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재명의 위세 때문에, 이재명이 또 공천을 해줬기 때문에, 지지율이 또 나오기 때문에 지금 숨죽여 있는 것이지, 막상 이재명이 딱 유죄를 받는 순간 말이죠, 그냥 튀어나옵니다. 지금 김부겸도 튀어나오려고 노리고 있는 거고요, 뭐 정세균도 튀어나오려고 노리고 있는 거고, 뭐 이낙연도 지금 죽은 것 같지만 또 튀어나옵니다. 거기다가 또 뭐 박용진이라든가 또 정청래도 튀어나올 거고, 나름대로 튀어나올 사람이 많습니다. 또 김두관, 여기도 또 계속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김경수가 또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12월이 되면. 김경수는 또 문재인의 적자를 갖다가 지금 표방하고 있는 자인데, 이 또 친문이라든가 친노라든가 이런 쪽에서 김경수를 옹호하려고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이재명이 그렇게 엄청나게 탄탄한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재명이 지금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뭐 김대중을 능가한다, 그만큼 어떤 탄탄한 조직을 구성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지역적 기반이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대중은 전라도에서는 선생이었고 아주 뭐 완전히 신처럼 왕처럼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자기 분명한 세력이었던 거죠. 무너지지 않는 그런 하나의 세력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재명 같은 경우는 지역적 기반도 사실은 전라도가 아니기 때문에 전라도가 지금 하나의 전략적으로 이재명을 선택하고 있는 거지, 언제든지 옮겨갈 수 있습니다. 저번에 비례대표는 조국으로 옮겨갔었잖아요. 물론 이번에 이제 지방선거에서 조국이 아닌 민주당을 택했지만 그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조국당을 택하겠습니까? 그거는 하나의 전략적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김경수가 나온다, 또 다른 어떤 유력 주자가 나온다, 그러면 언제든지 이재명으로부터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재명을 그렇게 아주 좋아서 미치고 좋아서 그래서 지지한다기보다는 지금 이재명하고 윤석열하고 이렇게 대항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재명을 택하는 것이 다음에 정권을 창출하는데 유리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공격하는데 유리하겠다. 저번에 조국을 선택했던 것도 조국이를 택하면은 윤석열을 공격해 줄 것이다라고 그래가지고서 조국한테 비례대표를 많이 줬던 거 아닙니까? 근데 막상 조국이가 이제 비례대표 국회의원 되고 그다음에 조국당이 만들어졌는데 보니까 이 조국당 가지고는 별로 안 되는 거야. 역시 그래도 구간이 명관인 거고, 또 그리고 민주당처럼 이 큰 당이야만이 되는 거지 이 작은 당 갖고는 안 되겠구나, 이걸 알아가지고서 이번에 곡성군수하고 영광군수에서 이재명 쪽을 택하고 조국을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조국이가 막 그냥 앞장서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해 주니까 조국이를 국회의원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조국이 일정한 힘을 실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조국당이 비례대표를 조금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선택을 받았지만 막상 조국을 선택하고 보니까 별거 아니라는 걸 알았고, 그 다음에 그때는 비례대표였으니까 줬지만 막상 지역구에서는 안 준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이재명이 지금 전략적으로 선택을 받았지만 얼마든지 전략적으로 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그리고 2심, 3심도 유죄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냥 계속해서 이재명을 끌고 간다? 이재명을 안고 간다? 그러다 뭐 이재명 폭탄 터지면 그럼 어떻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을 슬슬 이제 버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의 힘이 빠지고 이제 2심, 3심 가면은 이재명이 이제 유죄 나오면 그때 가면 마치 손안에 모래알이 빠져나가듯이 모래알 하나도 안 남고 이재명 곁에 사람도 없고 이재명은 이제 깜빵으로 쓸쓸히 들어가는 신세가 된다는 거죠. 자, 지금 2심에서 또 3심에서 또 뭐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1심 결과가 바뀐다고 하지만 1심 결과가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다시 드리는 것이고, 근데 1심에서 말이죠, 위증교사 같은 경우 100% 거의 100% 세게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그런 공직선거법은 세게 안 나옵니까? 저는 세게 나온다고 봅니다. 이것은 사악한 어떤 그런 거짓말이고 또 경선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이것도 세게 나온다고 보지만 특히 위증교사가 세게 나온다라고 보는데 준석이가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준석이의 말에 대해서 논평을 제가 해드리면서, 그리고 만약에 세게 나올 경우에 민주당은 말이죠, 후폭풍에 빠지면서 이재명의 힘은 완전히 서서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아니면 그야말로 더 빠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이재명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신업 TV입니다.